안녕하세요. 프리미아 TNC 싱가포르 안진숙 팀장입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편으로 먼저 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진출하는지, 싱가포르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 그리고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신청 시 질문 주신 부분들 답변 드리는 시간 또한 가질 예정이며 미팅 마치고 개별 상담도 가능하오니 상단 채널도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싱가포르? 왜 싱가포르에 진출을 하셔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법인 세금 감면 제도 등 사업 친화적 제도, 창업기업, 즉 신설법인의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한 이후에 초기 3년간 조건에 부합할 시 신설법인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후에도 모든 기업 대상으로 하는 부분 감면 혜택이 있으며 한국 대비 낮은 법인 세율 등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싱가포르 국가 경쟁력 및 순위인데요. 대부분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보면 싱가포르가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사업하기 좋은 국가 2위, 국가 경쟁력 세계 2위 등 상당히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환경임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금융허브의 선두주자, 외환 규제 없는 자유로운 금융거래,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외환관리법이 없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이와 같은 자유로운 금융거래, 외화거래가 용이한 점이 많은 이들이 싱가포르로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장점 중에 하나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접근이 용이한 비즈니스 환경,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세 환경, 법인 세율 17%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세율, 국제적 회사 이미지 상승 효과, 철저한 지식 재산권 보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이 부분은 이후 슬라이드 통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사업 진출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진출하는 형태, 예를 들어 한국 모회사가 싱가포르에 진출했을 경우로 본다면 가장 크게는 유한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이 세 가지 형태를 중점으로 진출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모회사가 진출한다고 하시면 연락사무소가 가장 작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한다던가 주재원을 파견하여서 판촉을 위한 제한적인 업무, 즉 가장 작은 규모로 업무를 진행하시고자 할 때 연락사무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싱가포르 연락사무소는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설립 절차 이후 설명드리는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좌측 빨간 네모박스 안에 있는 법인과 지사를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법인의 경우 출자를 해서 나오는 구조, 지사 경우 외국 법인이 통째로 싱가포르에 등록이 되는 형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현지에 등록된 법적인 권한을 가진 형태이고 지사 같은 경우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기간은 법인과 지사 모두 동일합니다. 법적 책임 같은 경우 법인은 모회사가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 유한적인 책임이 있고 지사 경우 한국 모회사가 통째로 등록되다 보니까 법적 책임 경우도 모회사로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상호명 경우 법인 경우 상호 제약은 없으나 신규 상호명 사용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상호명이 그대로 들어가고 뒤에 싱가포르 브랜치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싱가포르 법인 같은 경우 모든 업종 등록이 가능하고 지사의 경우 본사의 동일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및 지사 설립, 등록 소요 기간은 동일합니다. 당사에서 준비드리는 설립서류상의 서명 진행하시고 서명 스캔본 전달 주시는 시점으로 영업일 1일 내로 설립 가능합니다. 요청 자료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혹은 법인인 경우에 따라서 준비하셔야 하는 요청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로 진출하시기 위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셨다면 이제 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이 순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형태를 보시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7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호명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호명 경우 제한은 없으나 사전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기업청 통해서 확인 절차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등기이사입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운영 위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 요건 사항으로 현지 등기이사를 반드시 임명하셔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업법 조건을 맞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점 참조해 주시고요. 현지 내 파트너가 있고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있으시면 보통 해당 직원으로 임명해 주시면 되고 별도 등록 가능한 현지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명의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동일하게 등기이사로 임명이 되는 부분이시기에 당사에서는 명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서 작성이 먼저 진행이 되지만 지인분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서류상의 등기이사 서명이 항상 들어가야 하기에 혹시 모를 논쟁을 피하고 업무적인 효율성 위해서는 보통은 명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는 개인 혹은 법인 주주로 최소 1명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경우 통화 제한 없이 설정 가능합니다. 주요 거래가 발생되는 통화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싱가포르 경우 한국과 달리 설립 시점에 자본금 납입 계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본금 1불로 설정하여 설립이 진행이 되고 법인 설립 후 법인 계좌 개설을 하고 실제 자본금 납입 후에 기업청 통해 증자하는 절차로 보셔야 합니다. 정가는 별도로 테일러 메이드로 만든다기보다는 아크라라는 기업청에서 표준 정가는 원시 정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시 정가는 표준 정관에 따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은 회사 간사에 대한 역할인데요. 한국에 없는 제도이기에 많이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비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기업법에 따라 준수하셔야 하는 대정부 보고사항 등을 이행하는 역할로 보시면 됩니다. 공문서 수발 및 신고사항 등 파일링 진행 및 보고드리는 역할을 비서역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주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싱가포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요건 사항으로 현지 등기이사 명의, 현지 비서역, 그리고 현지 등록 주소지를 반드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사분들이 현지에 익스포저 없이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시기에 현지에 등록할 주소지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등록 주소지 명의도 당사 통해 대행이 되고 기업청에 등록되는 주소지로 중요한 정보 레터를 당사에서 대신 수령하여 바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위한 절차로 가장 먼저 법인명 사용 가능한지 여부 확인드리고 기업청에서 법인명, 업종코드 등록이 진행이 됩니다. 등록 후 약 2개월간 보전이 되며 법인명 등록은 보통 당일 내 진행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경우 사전 전달해 주신 사업 내용 기반으로 코드 조회하여 설정합니다. 한국과 달리 업종이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최대 2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법인 설립 진행 위해서 필요 서류들을 사전 안내드리고 전달 주시는 자료 기반으로 설립 서류를 구축하여 서명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없이 서명 진행하신 서류 스캔본을 메일로 전달 주시면 설립이 진행 가능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법인명 등록 및 설립 모두 당일 내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간혹 랜덤 체크에 걸리게 되면 추가 심사가 약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립 자료 준비위에 필요한 요청 자료는 개인 주주, 법인 주주에 따라 조금 상이합니다. 등기이사 경우 여권 사본 공증본, 그리고 영문 주민등록 등본 원본 제출해 주시면 되고, 법인 주주의 경우 법인의 등기 자료 및 주주 명부 등 법인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인으로 주주를 설정할 시에 해당 법인의 2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의 정보 및 채하단 유효 정보까지 취합이 필요한 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보통 매일 교신으로 설립을 진행드리고 있기에 공증 절차 전인 사본 우선 전달 주시고 원본은 추후 보완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 완료 후 등기 자료가 발급이 됩니다. 제공되는 등기 자료로는 비즈니스 프로파일이라고 한국의 법인 등기부 등본 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관, 설립 증서 함께 발급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는 심플합니다. 외국 법인이 통째로 등록되는 형태라고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등기이사, 자본금, 정관 이렇게 네 가지는 모두 본사의 정보가 그대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사 설립 시에도 법인과 동일하게 현지 대리인 최소 1명 이상 등록 필요하고 현지 등록 주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립 절차는 법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호명 경우 모기업 상호명과 동일하게 들어가고 뒤에 싱가포르 브랜치가 붙으며 동일하게 사용 가능 여부 기업청 통해서 확인 진행 후 등록 가능합니다. 이후 법인과 동일하게 요청 자료 취합 후 설립 서류상 서명 진행해 주시면 당일 내 설립 가능한 절차입니다. 지사 같은 경우 요청 자료가 좀 더 복잡한 편이고요. 모기업의 등기 자료들 모두 공증 절차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모기업의 지위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채하단의 유효 정보까지도 제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 요청 자료가 많아질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 완료 후 발급되는 등기 자료로는 비즈니스 프로파일이라고 한국 법인의 등기부 등본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설립 증서 함께 발급드리고 있습니다. 정가는 본사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두 자료만 발급이 됩니다. 연락사무소는 지사 대비 구비 자료가 심플합니다. 상호명 본사와 동일하게 들어가고 연락사무소장 1명 선정해 주셔야 되고 동일하게 현진의 주소지 필요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과 지사와는 다른 국제기업청이라는 정부기관에 등록이 되는데요. 법인과 지사 같은 경우 등록제인 반면 연락사무소는 승인제입니다.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약 2주 정도 심사가 들어가며 추가 질의사항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 충분히 싱가포르에서 사업이 발생이 될 걸로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이나 매입 등이 발생될 걸로 보인다면 이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락사무소 문의가 오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상담드리고 좀 더 자세한 절차 그리고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해당 절차가 싱가포르 설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웨비나 신청자분들이 다들 한국 분이시기에 관련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자 포함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외국 법인 설립 혹은 지분을 취득하셨을 경우에 해투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전에 고려하셔야 되는 사안이시고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는 설립 시점에 자본금 납입 계좌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설립 후 계좌 개설 완료 후에 자본금 납입 시점에 사후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필요한 점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한국 내 세무사 혹은 주거래은행 외환기 통해서 상담을 사전에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나면 은행 계좌 개설을 하셔야 되는데요. 싱가포르는 외환관리법이 없다 보니 계좌 개설 후에는 한국 대비 자금 거래가 매우 용이한 편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계좌 개설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우 해외 송금 시 건건마다 증빙 제출이 필요한 반면 싱가포르는 인터넷 뱅킹 통해 해외 송금도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이후 은행에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도 하셔야 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제출 서류들이 무엇인지 간단히 명기드렸는데요. 은행 계좌 개설 절차는 해당 제출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 및 1차 리뷰가 진행이 되고 은행 측에서 인터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화상 인터뷰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전에는 모든 등기이사, 서명권자가 현지에 방문해서 대면 인터뷰 통해 진행되었으나 현재는 한시적으로 방문 없이도 진행 가능하십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현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약 심사기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결과를 받게 되며 심사 중에 추가 질의사항이나 요청 자료가 있을 경우 심사기간은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들은 은행마다 상의할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는 싱가포르 내 대표적인 현지은행 그리고 한국계 은행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S, OCBC가 대표적인 현지은행이고 시티은행은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 은행으로 많이들 시도하십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K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개발된 은행 중 하나인 KB하나은행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DBS, OCBC 은행 경우 싱가포르 내 지점수, ATM 기계수가 많아 소매업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고 인터넷 뱅킹만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시면 한국계 은행도 함께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법인 계좌 개설은 승인제인 점, 그리고 계좌 개설이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현지은행 중에서도 케이스를 골라서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DBS는 현지 내 비즈니스가 없으시고 현지 내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설립 시점에 당장 현지 내 비즈니스가 없으신 경우엔 현지 시중은행 중에서는 OCBC 은행이 가장 유력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KB하나은행이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한국계 은행들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 자유로 자동결제 서비스가 안 되는 은행들이 대부분이어서 대표적으로 KB하나은행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 경우 싱가포르 지점 방문 없이 한국 내 주거래 은행 방문 통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하고 계좌 개설 시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후 은행 서명권자 변경이나 기본 정보 변경과 같은 행정 업무들이 현지 은행 시스템보다는 좀 더 유연한 편입니다. 다만 한국 법인이 출자한 법인일 경우에만 케이스 접수 시도 가능한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요즘 디지털 계좌 통해서도 많이들 시도하고 계신데요. 다른 시중은행 대비 절차나 소요 기간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어 인터뷰 절차가 없고 온라인 제출로만으로도 진행 가능한 점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현지은행, 한국계은행, 그리고 디지털 계좌의 장단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은행의 장점으로는 싱가포르 내 지점수가 많아 소매금융 위주 고객에게 유리하고 대외 신용도, 네임밸류가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엔 DBS, 시티은행 외에는 담당 뱅커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서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 빠른 대응이 어렵고 한라인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한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어 혹은 중국어로만 응대가 가능하기에 언어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계 은행의 장점으로는 한국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의 편리함, 현지 은행 대비 은행 행정적인 절차에서 유연성,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매금융 위주다 보니 데비카드 발급이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계좌의 장점으로는
다른 은행 대비 빠른 계좌 개설 절차인데요.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 진행 가능하다 보니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한 심사 소요 기간 또한 약 영업일 4일에서 5일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담당 고정 직원이 없기에 이메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별도 방문 가능한 지점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법인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까지 전반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어서는 시청 시점에 전달 주신 사전 질의사항들이 있어서 그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개인 계좌 개설 가능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외국분이 개인 계좌 개설 위해서는 싱가포르 내 체류 비자, 그리고 현지 거주 주소지가 반드시 있으셔야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현지에 거주 없이 외국인이 일반 계좌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프리미어 뱅크 어카운트라고 소위 VIP 계좌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드린 조건 없이도 이제 개인 계좌 개설 시도가 가능하긴 하나 최소 예치금이 2억에서 3억 이상으로 일반 개인 계좌 대비 조건 사항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방문 없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진행 위해 별도 현지에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필요 자료들 당사와 메일로 교신하면서 설립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법인 계좌 개설 경우 이전에는 반드시 현지에 오셔서 은행과 대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별도 방문 없이도 화상 인터뷰로 진행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본금 설정 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있나요? 싱가포르 경우에는 설립 시점에 별도 자본금 납입 가능한 계좌가 없다라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 시점에는 우선 최소 자본금 1불로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이후 법인 계좌 개설 후에 필요에 따라서 자본금 설정하시면 됩니다. 별도 업종에 따른 규정된 자본금 규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나 이후 비즈니스 하실 때 요구되는 라이센스, 면허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금 증자를 요구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로써 싱가포르 법인 설립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관련해서 추가 상담 그리고 문의사항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